네, 안녕하세요. 김시영 강사입니다. 단대보고 이번에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국어 시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왔으니까 한번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 지역에서 이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매 학기 국어 석자 전교 1등이 배출이 됐습니다.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일요일 이제 2시에 항상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름방학 수업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2시부터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쉬고 나서 그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이제 등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주의 수업 동안 이제 아이들한테 2학기 동안 어떤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지 미리 2학기에 대한 어떤 내신과 그다음에 수능의 경향을 준비해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후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목소리가 지금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조금 드립니다. 자, 객관식은 일단은 22문항이었고요. 서답형은 이번에 3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중간고사보다는 서답형에 대한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까지 같이 들어 있었다면은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랑 문법으로만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아이들이 수행평가도 있었고 수학여행도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비해서는 범위가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방대한 범위를 자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전문학은 11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현대문학도 조금씩 섞여가지고 진도랑 범위가 잡혔었고요.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어론, 이제 형태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랑 파생어, 합성어, 그다음에 이제 의문론 전반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어떤 배치에서는요, 문법이 조금 더 많은 배치 유형을 보여요. 이제 단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법에 대한 어떤 범위가 조금 많기 때문에 2학기에서도 이런 부분은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모두 고르시오 문제와 외적 증거를 활용하고 있는 수능형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모두 고르시오 문제에서 하나라도 실수가 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점수에 대한 부분에서 감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똑같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법, 어머님들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에 대해서 전 영역을 1학년 동안 이제 항상 같이 배우게 되는데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범위가 문법 범위로 잡혔었습니다. 일단은 2학기 때 기다리고 있는 문법 범위는요, 어머님들 한글 맞춤법 규정이랑 중세국어라는 단원이 이제 2학기 때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이제 중세국어를 출제하셨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그런 기저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범위 배치가 어머님들 작년부터 그렇고 그 재작년에도 똑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보통 품사를 저희가 먼저 공부를 했잖아요. 품사랑 문장 성분에 대해서 중간고사 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 기억이 날아가져 있으면 아무래도 기말고사를 조금 잘 보기가 힘든 그런 부분으로 배치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누적되는 어떤 배치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야, 품사에서 누적되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조금 풀기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에 대한 메타 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간고사보다는 난이도 자체는 조금 떨어졌지만 워낙에 지금 이번 범위가 형태소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고 접사를 이제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서 난이도 자체는 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항수는 2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문법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수문항 배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여기서 어쨌거나 또 오답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이 됐거든요. 조건 충족을 조금 잘 해줘야지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5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 발음법을 가지고 와서 히읗에 관해서 어떤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와 공부한 친구들은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이미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답이 나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이 항목에서 말하는 1, 2, 3, 4번의 어떤 케이스에 맞춰서 밑에 있는 오지선다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대표적인 수능형의 적용 문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같은 문제는 이제 내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기억부터 이음까지 아이가
제대로 고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4점 자체가 확 날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요. 최종 워크북에서도 마지막으로 다 검수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아이들이 딱히 긴장하지만 않았다면 실수 없이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번 같은 문제를 이제 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자리 문법의 영역이 이제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품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중간고사에 대한 영역이었는데 아이가 여기서 관형사랄지 부사랄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요. 헤맬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품사고 이번 단원 자체는 이제 단어의 형성이랄지 단어의 어떤 종류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단원이었지만 같이 쭉 연결되는 그런 누적 배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대보고 같은 경우에서는 지나간 어떤 그런 영역이라도 꼭 봐야 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품사론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가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단답형 문제예요. 문법에서 이제 서술형이 한 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1번, 2번으로 이렇게 소문항을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하나라도 이제 오답이 나게 되는 경우 부분 점수를 이제 없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또 점수를 6점 혹은 3점 정도 이렇게 딱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으로 변별력을 조금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특히 이제 뭐 마음껏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린트로 제출됐던 프린트에 대해서 이제 나와져 있지 않았던 파생 접사거든요.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아이가 마음이라는 이런 어근에다가 것이라는 접사가 붙으니까 이게 부사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그 범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적될 수 있고 가장자리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조금 공부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이 문법이라는 게 저희가 교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어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같은 단어일지라도 부르게 되는 어떤 문법 용어들이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초인지를 통해서 이런 섹션에서 보게 되면 이 용어로 불리는 거고 저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 용어로 불리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문법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하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용어를 구분하고 완벽하게 용어를 암기시키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어를 읽어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계속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그런 3스텝 클리닉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암기를 토대로 객관식 서술형까지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문법 용어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객관식으로 그런 케이스를 연결해서 선지의 근거 타겟팅을 OX로 해주고 X는 알맞은 이제 문법 용어로 바꾸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조건에 맞춰서 이제 작문하는 훈련까지 같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수업으로 오기 때문에 보통 앞뒤에 수업이 잡혀 있는 경우가 조금 많거든요. 어머님들하고 뒷타임에 보통 이제 수업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3스텝 클리닉은 제가 수업 후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수업 말미에 수업 안으로 이걸 끌어 들어올 거예요. 갖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조금 더 시간을 써서 클리닉을 한다라는 그런 부담을 조금 낮춰주고요. 수업 시간에 전반적으로 통합 마무리를 하고 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후에 시간이 비는 친구들은 또 따로 불러가지고 보충 클리닉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양옆으로 넉넉한 친구들도 본인이 더 원하는 거를 가져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시간이 앞뒤로 다 시간표가 빡빡해서 못하는 친구들도 수업 시간 안에서 다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컴팩트하게 이렇게 다시 클리닉을 다 안쪽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고 등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첨삭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학 문제가 쉬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단대보고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유형의 문학 시험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부 질문은 계속 이제 소폭 확대되는 어떤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산 12곡이라는 연시도가 있었고 학교에서 제시한 범위는 몇 수 이렇게 딱 부분적으로 나왔지만 결국에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수에서 또 이게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부분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전체 수를 다 다뤄가고 공부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갔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한 소설의 다른 장면이랄지 혹은 긴 가사랄지 긴 시조에서는 다른 장면의 주요 장면을 조금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법 용어가 이제 조금씩 변형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근거 타겟팅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품별 비교 문제는요. 그냥 단대보고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하고 단독 작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항상 가나 엮어서 가나다 엮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제 모두 고르는 문제 항상 이렇게 같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내신에 대한 어떤 변별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물론 객관식 문제를 풀고 서술형 문제를 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OX 문제를 푼달지 그다음에 주석에 대한 어떤 주요 어떤 내용들을 빈칸을 뚫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이제 암기시키는 거를 학원에서 하고 보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집에 가서 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직보 시간에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보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은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번에 나왔던 연시조의 범위거든요. 12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범위 자체는 아니었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다 가르쳤어요. 그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인물 논술로 같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서 같이 가르쳤는데 역시나 이번에 이렇게 외부 지문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거 이제 봤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 똑같이 공부를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어떤 문제겠죠. 지금 선지에 대해서 조건을 다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OX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뒷절 같은 경우에서는 자조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X가 나게 된다면은 자조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른 태도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고치는 작업 이런 것까지 해서 OX 근거 타겟팅 훈련이 계속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딱히 이제 실수하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법을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이제 5번 선지였는데 연세법이라는 이런 용어 대신에 이거를 풀어가지고 앞 구절의 말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서 반복했다라는 식으로 약간 용어를 이제 바꿔서 풀어내는 그런 어떤 선지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이제 문해력이랄지 독해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에 따라서 또 점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답형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 다 소문항을 둬가지고요. 부분 배점을 조금 차등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요구하는 조건 자체가 변치 않는 사랑을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대조적인 자연물의 이미지에 투영했다라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행을 이제 완벽하게 조금 찾는 게 중요했고요. 특히 첫 어절만 이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첫 어절만 쓰고 나머지 부분을 쓰게 되면 또 감점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서도 태양에 근심할 일을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한다라는 사자성어.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오답이 나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서 보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자성어가 이제 나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대부고는 어휘 문제가 어쨌거나 한두 문제씩은 양념처럼 조금 출제가 되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런 어휘 같은 부분 아이들이 꼭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 알고리즘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 증거를 보고 아이가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주요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본인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지문이랑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가이드 잡는 어떤 훈련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품 얼거보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학 용어를 함께 정리해야 되고 이런 OX 타겟팅 훈련이 조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 시간,
과제장까지 해가지고 이런 연습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직접적으로 조금 채점할 필요가 있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꼭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보기에서 키워드를 이제 추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옳게 고치고 절 끊어서 이제 읽는 이런 연습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OX 타겟 훈련이자 외적 증거 이제 알고리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외부 작품들 같은 경우도 워크북에 다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같이 다룸으로써 필수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연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팅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다 완벽하게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가 재배치되는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워크북을 할 때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워크북의 모든 선지를 분석을 제대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과제의 완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걷어서 채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예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제 수업의 말미에는 원데이 당일 깨기 클리닉이 3스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복습 부분이 이제 루슨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방지하는 게 목표고요. 학습의 어떤 효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들 그냥 대충 오답 제일 크게 보이는 거 그냥 딱 찍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점수가 잘 안 오르고 성적이 항상 조금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OX 타겟팅을 해서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수업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과제에서도 이루어지고 클리닉 시간에도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혼자 하는 수업은 하지 않아요.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호흡하는 수업을 합니다. 이름 부르고 주요 질문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다 긴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 이제 호흡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이들한테 꾸준히 확인시키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알고리즘 훈련, 서술형 문제에 대한 예시는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당연히 또 아이들한테 계속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아이들이랑 굉장히 가깝게 톡으로 소통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지 뭐가 필요한지 항상 적극적으로 조금 물어보는 이제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아이를 계속 끌고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시간 안에 클리닉이 이제 흡수돼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뒤에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따로 빼서 집중적인 클리닉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업의 어떤 구성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 수업은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복습 동영상이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이제 새벽 시간에도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쭉 해줍니다.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제재 한 60문제 정도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복습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 개별 과제가 제작돼서 따로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아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주간제 형태로 나와가지고 비문학, 문학, 문법 세트를 이제 간략하게 보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사고력 훈련도 하고 모래주머니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2시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름방학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하고 앞뒤로 혹시라도 클리닉이 참여할 수 없을 때는 수업 안쪽으로 들어와서 클리닉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최대한 이제 준비 잘 시켜서 여름방학 보내고 2학기 내신까지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컷 자체는 95점 후반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조금 잘 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어쨌거나 또 이 여름방학 기간을 또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긴장 놓지 않고 여름방학 동안 잘 준비해서 2학기에 이제 주요 문법이랄지 이제 문학 그다음에 독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기간에 놀지 않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또 지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